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랜만에 무료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름 제 기준으로는 많은 토플을 독학하는 분들을 위하여 무료 컨텐츠를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로 배우고 있다는 증거는 조회수가 저한테 알려주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에 비하여, 그 높은 조회수에 비하여 저희 페이지의 구독과 저희 컨텐츠의 라이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약간 삐졌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르라고요, 좀. 네. 그러니까 제가 드디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토플을 현명하게 공부하는 법이에요. 자, 이제 토플을 현명하게 공부하는 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결국 듣게 되면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몇몇 학생 강사님들이 이 상식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상식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 많은 문제의 원인일 때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플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토플이라는 것은 PBT 제너레이션, CBT 제너레이션,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IBT 이렇게 두 번 바뀌었네요. PBT는 60년대에 시작해서요. 이게 90년대 중반까지 갔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한 토플 형태가 유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 CBT는 90년대 중후반부터 2005년까지 왔었고,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오래 못 간 거죠. 이게 10년을 못 갔으니까. 그리고 IBT 토플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고 있는 토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공부법을 알기 위하여는 지금 이렇게 왜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토플은 왜 계속 바뀌었을까요? 형태 자체가. 또 IBT에 와서도요. 문제 유형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왜 바뀐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플을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제가 써놨는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건강한 직원들을 뽑고 싶어요. 그죠? 뭐 피지컬 레이버가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한 직원을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건강검진 병원에게 의뢰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달라고, 건강검진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수치가 건강하다고 나오면은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건강검진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건데 가장 단순한 키와 몸무게를 정확히 재서 그걸로 비만도를 측정을 해서 이 정도면 건강하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한테 알려줬고 이 사람들 계속 뽑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오고 계시죠? 자, 근데 보세요. 결국 키는 바꿀 수가 없는 거지만 몸무게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만이었던 사람들이 몸무게를 줄여서 이 건강검진에 응시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또는 식단 조절을 해서 살을 뺀 것이 아니라 사우나에 가서 10시간 앉아있고 또는 뭐 몸무게 재기 전날 무슨 설사약을 막아서 설사를 무슨 5kg를 해내갖고 이 건강검진을 통과했다고 보죠. 당연히 통과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이라면.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 회사는 건강한 사람을 뽑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의뢰까지 했는데 건강하지 않은 애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이 회사는 누구한테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겠죠. 제대로 해줄 수 없냐? 니네 똑바로 못하면 나 다른 데 의뢰할 거다, 건강한 애들 뽑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바꿉니다. 키, 몸무게 더하기 혈압까지 넣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혈압까지 넣으면은 단순하게 무슨 뭐 설사약 먹고 빼낼 때도
걸리게 되겠죠. 혈압이 높을 테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때 이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정석적으로 깨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먹고 규칙적으로 계속 하면은 혈압도 좋아지고 몸무게도 좋아지고 해서 결국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몇몇 학생들은 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운동이랑 식단 조절 없이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을까? 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혈압을 낮추는 약은 없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또 혈압을 낮추는 애들이 나타난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또 열받죠. 그래서 또 압박을 주죠. 제대로 건강검진을 해라.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요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제가 ETS의 고객은 누구인가라고 써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ETS라는 곳은 토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끔 몇몇 학생들은 ETS 너무 싸가지가 없다. 내가 이런 불만을 얘기했는데도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다.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고객을 똥보시 하냐? 쫑보듯이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ETS의 고객은 네가 아닙니다. ETS의 고객은 누굽니까? ETS가 만든 토플 점수를 신뢰해주는, 믿어주는 네가 가고 싶은 학교인 거예요. 아까 그 회사랑 똑같은 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PBT에서 CBT는 왜 바뀌었고 CBT에서 IBT는 왜 바뀌냐? 아까 얘기한 기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냐고? 자, PBT는 스트럭처 부분이 있었어요. 문법 부분. 토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문법 문제 푸는 부분이 있었죠. 당연히 문법 문제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영어 공부를 해도 맞출 수가 있죠. 이거는 해석이 안 되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강사들이 나타나고 어떤 학생들이 나타납니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 문법 문제만 맞춘 기술을 연구하죠. 예를 들어서 if로 시작하고 있으면 답은 부사야. 막 이런 걸 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규칙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토플 점수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비례하지 않게 되는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토플 점수는 높지만 실제로 영어는 못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미국으로 학교를 가게 되겠죠. 그럼 미국 학교는 굉장히 어이가 없죠. 자기는 좋은 학교를, 좋은 외국인 영어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서 토플 점수를 믿어줬더니 점수와 영어 실력이 비례하지 않으니까 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CBT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라이팅을 넣었다는 거예요. 글쓰기요. 지금은 영어 라이팅 시험이 토플도 있고 IELTS도 있고 모두 많아서 익숙하지만 처음에 이게 90년대 중반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로 글을 쓴 거를 누가 공평하게 채점을 할 거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국 강사들이 또는 한국 학생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뭡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포기. 스트럭처를 다 맞아버리면 되지 뭐. 리스닝을 문제를 유출해서 다 맞아버리면 되지 뭐. 계속 이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IBT라는 시험이 만들어지게 됐고 IBT는 충격적이게도 스피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시험이 점점 어려워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토플은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ETS라는 회사가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제 영어 실력과 토플 점수가 비례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기해 봅시다. 몇몇 학생들과 강사들의 특이한 태도는 무엇이냐? 자, 보세요. 실제로 IBT로 와서도요. 리딩 지문의 유형도 계속 바뀌고 리스닝도 바뀌고 스피킹 채점 기준도 바뀌고 스피킹 문제 유형도 바뀌고 라이팅 토픽도 바뀌고 통합형 유형도 바뀌고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ETS가 노력하는 거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 점수가 실제로 비례하게 만들고 싶은 목표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뭐 결과에 집착하게 돼서 결국은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건 이제 관심도 더 이상 없고 어떻게 더 좋은 요령으로 저것만 깨게 되는지 그 원인은 저도 사회학자가 아니어서 뭐 추측되는 원인은 있죠. 뭐 과열된 경쟁 뭐 이런 게 있긴 있지만 몰라요. 하지만 지금 태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요령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ETS가 바뀌는 기준은 이건데 계속 아까 혈압은 약 먹고 떨어뜨리고 그럼 거기다 뭐 체지방 넣었더니 그거는 거기다 뭐 건드리 암호를 써서 내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만 연구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토플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실제로 영어를 잘해야지 토플 점수도 잘 나올 거다. 결국 내가 이게 진짜 상식적인 얘기라니까. 하지만 이 말을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학원들을 보세요. 요령, 스킬, 안 읽고 풀기, 템플릿만 외우며 총총총 팡팡팡 때려박았더니 점수가 나왔어요. 계속 이것만 연구하고 있잖아. 어떤 토픽이 나와도 나의 매직 템플릿은 다 통함. 이것만 하고 있잖아.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있고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현실을. 이해돼? 계속 진화할 거야 여러분. 아시겠냐고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봐봐. 그런데 나는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너무 급해서 요령으로라도 받고 싶다. 그 말 이해해요. 자,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오케이, 요령이 통했다고 봅시다. 매직 템플릿이 통했다고 봅시다. 운 좋게. 근데 어떻게 막 뽀록으로 뭐 수업 시에 했던 뭐 지문도 나오고 해서 뭐 통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토플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순간 행복하겠지. 이제 고통의 시작인 거야. 봐봐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 애들보다 영어 책을 읽는 속도가 몇 배가 느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미국 애랑요. 너랑 같이 책을 한 권 읽으면 네가 느릴 거 아니냐. 몇 배가 느릴 것 같냐고. 내가 나머지 얘기 뭐 하는지 이해되세요? 만약 나는 사전도 찾아야 되고 가끔 모르는 문법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엔 한 5배요? 그럼 너는 졸업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드래곤볼 시간의 방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잠을 줄여서 해결되지 않는 거에 5배가 느리면.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일단 합격이 되면 좋다고? 지옥의 시작이죠. 여러분, 유학은요. 안 가는 게 나아, 못 가는 게 나아. 가서 졸업 못 하느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유학 갔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책도 잘 못 읽고 강의도 안 들리고 페이퍼도 못 쓰고 발표도 못해서 졸업장을 못 따오잖아? 명절 때마다 안 물어볼 것 같아, 친척들이. 너는 왜 졸업을 못했니를 안 물어볼 것 같냐고. 친구들은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아까처럼 요령으로 끝내고 싶은 애들은요. 학교 가서도 똑같은 지랄을 합니다. 미국 학교 가서도요. 한국 애들이 미국 대학교에서 뭘로 유명한 애들인 줄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cheaters, 치팅한 애들로 유명한 학교가 되게 많아요. 한국 애들은 맨날 베끼는 애들. 습관이 남아있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졸업장만 따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따면 행복할 것 같아? 자, 이제 진짜 악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봐봐. 넌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미국 대학교를 갔어요. 또는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지? 근데 영어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어떻게 요령은 뭐 어떻게 해서 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은 뭔데요? 미국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기대도 하지 않겠지. 그럼 한국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영어를 못하는 유학생이야. 당당하게 못하는 게 낫지. 넌 잘려요. 또는 취업을 못하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토플에 대한 스텝을 잘못 밟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그렇게 커질 수가 있다니까? 이해되냐고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응? 자, 그러니까 강의가 너무 길어지려고 하고 제가 좀 흥분 상태니까 이제 좀 짧게 줄여드릴 텐데 요렇게 강의를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보세요.
피해야 하는 공부 방법. 그러니까 너무 요령으로 가게 되는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보세요. 무조건 템플릿만 암기한다. 스피킹 라이팅을 무조건 외운 답만 얘기해서 가는 방법은 왜 일단 위험하냐면 첫 번째, 여러분 ETS는 병신이 아니에요. 외운 거 잡아내요. 아니 잡아낸다니까? 근데 왜 인터넷상에는 점수 낮은 애들 얘기는 없냐고? 아, 그게 뭐가 떳떳하다고 그 얘기를 쓰겠어요. 아니 다이어트 약 먹고 살 안 빠진 애도 후기를 쓰냐고. 이해돼?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외워서 아까처럼 통했더라도 정말 나의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근본적으로 못하면 졸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취업해도 잘린다니까요. 진짜 영어는 미국 가면 배워질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미국 대학 가면 지식을 배우는 거지, 그 대학은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 미국 교수가 여러분 문법 틀린 거 체크해 줄 것 같냐고. 여러분 한국 교수가 여러분 맞춤법 틀린 거 고쳐주고 있었습니까? F라고 쓰지? 이해돼? 두 번째, 영어 발음 신경 쓰지 않기. 아, 이거 굉장히 많거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 발음은 괜찮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영어 발음 한국 꽤 구려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미국 가서 Hey, how are you? 이래서 뭐 How are you? 거든요. How are you? How are you? 왜 뭐 많다니까. 특히 스피킹 점수가 20점도 안 나온 애들은 거의 대부분 발음이 문제인데 딴 것만 신경을 써. 나는 발음은 좋은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발음을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입장에서 못 알아들으면 그냥 점수를 낮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느낌으로 해석하기. 이게 이제 수능 영어 공부를 좀 야매로 한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의 영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 대충 단어 또 얽혀 붙여서 이런 거겠지. 왜 이렇게 해석돼요? 모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읽어가. 또는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막 읽어. 아, 그게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응? 아, 여러분, 그럼 뭐 옛날 책들 한문 많이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여러분 읽고 이해되니? 그건 왜 안 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지 마세요. 이해돼? 다음, 후기만 보기.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문제만 봐서 이것이 다시 뜨면 오케이, 나는 가는 거야. 여러분, ETS 다시 얘기 좀 병신이 아니라니까요. 저거 예측 안 되게 만든 지 꽤 됐어요. 요즘 토플 바닥에서 후기 예측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졌잖아. 있긴 있지 몇몇. 100개씩 예측하는 새끼들. 아니 100개 예측해서 하나 맞추면 그 사이 그냥 영어 공부하는 게 빠른 거지. 알겠어요? 당연히 이런 거? 뭐 이런 거 도움 될 수 있죠. 시험장에서 너무 고맙죠. 어떻게라도 맞으면 좋지. 맞으면 좋지.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런 거에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매출만 높이고 싶은 학원. 자, 여러분 저도 학원이에요. 저도 돈 벌고 싶어서 해요. 당연히 이런 강의는 제 학원에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또 댓글에다 써 대부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넌 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잘 봐봐. 여러분 저 사교육 시작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응? 자 봐봐. 매출만 높이고 싶은 학원. 즉 이 학원들은 네가 영어를 정말 배우느냐, 토플 점수가 받냐는 관심이 애시당초 없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병원으로 치면은 한 번만 더 오고 치료를 더 받게 하고 싶은 거지 네 질병이 난 데는 관심이 아예 없는 애들도 있다고. 간단한 구별법을 드릴게요. 보통 두 부류예요. 하나, 무조건 낮은 반으로 가라 이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면 무조건 낮은 반으로 가. 너는 글러먹었어. 낮은 반부터 해야 돼. 낮은 반부터 해야 돼. 여러분 제가 근무하던 학원도 상담 실장님이, 제 근무하던 학원도 상담 실장님이 절 불러서 그걸로 혼낸 적이 있어요. 왜 애를 높은 반에 넣냐? 낮은 반에 넣어야 오래 다니지. 그냥 무조건인 거야. 이해됐어? 이거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다 보면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지?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무조건 잘했다고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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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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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했다, 잘했다. 늘고 있다, 늘고 있다, 늘고 있다. 기분이 좋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조절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점점 쉬운 거를 주게 한다라든지, 또 자기가 가르친 몇 개의 법칙에 맞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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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시험 보려면 또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모든 학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학원이 보인다면 절대 가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령만 가르치는 학원. 즉 이런 거로 끝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전에 어떤 학원에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는 토플을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왜 외우냐 그랬대요. 아니, 난 솔직히 얘기할까? 난 그 학생이 그거를 믿었다는 게 더 믿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전에는 단어를 하나도 외운 적이 없대. 하지만 자기는 해석을 할 수 있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 미안해요. 그 학생이 이걸 보면, 그러니까 너도 좀 떨어지는 사람이긴 한데 무조건 요령으로 된다? 당연히 너무 급할 때는 믿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너무 흥분을 해버렸어요.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마음에 들었으면 눌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